2천만 송이의 국화가 오색 빛깔을 뽐내는 국화축제가 고창 고인돌 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동네 잔치 수준의 취업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효과가 불투명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3년 동안 50명이 넘는 전북 국립대 교수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죄질은 무겁지만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으로 이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업기술 11건을 지역업체에 이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오색빛깔 국화 2천만 송이가 수놓은 고창 국화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향긋한 국화꽃 향기 가득한 현장을 주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푸른 하늘 아래 오색 찬란한 빛을 뽐내며 가을 국화가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노랑, 주황, 빨강, 자주, 분홍. 5빛깔 국화 2천만 송이가 모여 끝이 보이지 않는 국화 물결을 이룹니다. 엄마와 아이는 알록달록 꽃잔치가 빚어낸 늦가을 정취에 푹 빠졌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좀 이렇게 꽃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마음도 훈훈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또 나오고 이러니까 아주 좋아요. 아름다움에 취해 향기에 취해 모처럼 나들이를 나온 부부도 행복한 순간을 사진에 담습니다. 국화꽃 색깔도 너무 예쁘고 향기도 아름답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힐링도 되고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올해로 2번째를 맞는 고창 국화축제가 고창 고인돌 공원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직접 국화를 따서 먹어보고 마음껏 꺾어갈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국화와 어우러진 고인돌 유적과 운곡 람사르 습지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공원에서 선사 문화를 체험하시고 오색 국화 향기를 맡으며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국화를 즐길 수 있는 고창 국화축제는 오는 19일까지 펼쳐집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자치단체마다 취업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말은 취업 박람회지만 10여 군데 업체를 모아놓은 수준이고 효과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김재씨가 주관하는 일자리 박람회. 기업들의 부스에선 빈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김제 지역 기업 2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박람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단 3시간만 열렸습니다. 여기 너무 조금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신청해놓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네. 지난달 열린 남원시 취업 박람회에는 19개 기업만 참여했고 정읍시는 26개, 전주시도 4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의 우량업체나 중견기업 등을 참여시키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금 이런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지 업체 섭외는 조금. 가뭄에 콩나듯이 대기업이 참여한 지역도 있지만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은 들어와도 채용 설명회만 하고요. 거의 뽑지는 않아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취업 박람회를 연다곤 하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취업 박람회를 열거나 차라리 온라인상의 구인 구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개선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정유장입니다. 지난 3년간 도내 국립대 교수 가운데 각종 범법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임 수재와 폭행, 사기와 성매매 등 죄질도 나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국립대 교수 A씨는 자신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를 연구원인 것처럼 허위 등록했습니다.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를 착복하기 위해서입니다. A 교수는 학교 내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각종 범법 행위를 해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52명입니다. 학교별로는 전북대가 33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대 14명, 전주교대 5명입니다. 이 같은 징계 교수의 수는 전남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국립대 교수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 의무조차 저버렸습니다. 연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허위 연구원 등록이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과 배임 수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폭행과 사기, 공갈 미수, 심지어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도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각종 범죄 행위로 적발된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52명 가운데 정직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는 11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견책 등 경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국립대 교수들의 범죄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학 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전북 이전 이후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와 첫 특허 기술 이전식을 가졌습니다. 기술 개발은 농진청과 전북 농업기술원이 맡고 실용화재단이 상용화에 이전하는 지원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한 업체가 13가지 채소를 건조해 만든 제품입니다. 갖고 다니며 건강에 좋은 채소를 과자처럼 먹을 수 있어 출시 2년 만에 매출액이 100배가량 늘었습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진공 동결 건조 기술이 없었다면 성공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재색을 살리기도 어려웠고 형태를 살리기도 참 어려웠죠. 근데 이제 진흥청의 김현복 박사님이 연구하신 그 방법으로 해서 오디 건조를 무난하게 잘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전북으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농진청과 전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11개의 기술을 실용화해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에 이전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들은 경쟁업체에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연구 설비라든지 이런 기자재들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받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개발한 기술을 농식품 가공업체에 제공하는 다리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매출을 올리고 또 매출을 올리면 그런 기업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이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안정적인 기술 이전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기술 개발 능력이 부족한 농식품 가공업체들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있지만 하도급 업체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익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발주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사대금의 57%를 선금으로 지급했지만 원도급 업체는 당초 계획의 4분의 1 수준인 11%만 하도급 업체에게 줬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의도한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낙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학교의 상담실과 위클래스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유은혜 의원이 위클래스 구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북 지역은 초중고 764개 학교 가운데 31%인 238개 학교에만 위클래스가 설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설치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며 96%인 대구와 87%인 부산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주시가 10곳의 기업을 우수 향토 기업으로 인증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LED와 도로시설물, 섬유, 종이 등 10개 분야 제조업체에 우수 향토 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고 최대 3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해마다 10곳씩 향토 기업을 선정해 강소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주관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성과 보고대회가 연수생과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겨울학기와 올해 여름학기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생은 모두 791명으로 이들은 캐나다와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6주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규균 백신을 무료로 접종합니다. 전라북도는 폐렴규균은 겨울철 노인들의 폐혈증과 뇌수막염 등을 일으킨다며 예방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에 사는 노인층의 폐렴규균 백신 접종률은 63.5%로 다른 시도보다 조금 낮습니다. 익산시가 하수 찌꺼기 발생량을 줄이는 감량화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익산 공공하수처리장의 농축시설 개선과 소화조의 증설 등을 추진해 하루 하수 찌꺼기 발생량을 107톤에서 66톤으로 40%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하수 찌꺼기 발생량이 줄게 되면 악취 감소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해마다 23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음식문화관광진흥원이 주최하는 제2회 막걸리 아리랑 김치 스리랑 문화축제가 오늘 전주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막걸리와 김치를 소재로 한 이번 축제에서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전주 음식관, 막걸리 스토리관 등의 음식 테마관이 운영되며 노래자랑과 김장 체험 등의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지역에는 설이나 얼음이 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2도 분포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은 14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기온이 2, 3도가량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